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도로 한쪽에서 작은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 소쿠리에 이것저것 묵은 나무를 담아 파는 시장 한켠의 할머니, 판잣집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을 우리 이웃, 어쩌면 저 멀리 거리 위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떠오르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생각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한때 도둑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했던 우리 무릎 아래 작은 이웃, 길고양이입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나. 안녕하세요. 옥인의 이야기 함께할 월간 옥인의 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인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예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길고양이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데요. 그 길에 사는 고양이, 이제 길고양이를 예전에는 도둑고양이라고 불렀어요. 그 글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되게 오래된 느낌이죠. 네. 그러게요. 어릴 때만 해도 도둑고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친구들끼리는 사실 야옹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도둑고양이 말고도 되게 귀여운 이름이 많거든요. 그 나비, 양이, 야옹이, 네, 뭐 많죠. 그리고 살찐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살찐이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어요. 네, 주로 경상도에서 고양이를 이르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 경상도 출신인 저도 좀 사실 낯섭니다. 삭을 길들였다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이름이 있는데 어쩌다 도둑 고양이로 불리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제 고양이가 음식을 훔쳐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도 집안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물고 들어가는 모습 등이 많이 그쵸. 노출되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도 맞아요. 이제 2021년 표준 국어 대사전에 길고양이라는 이제 단어가 추가가 됐고요. 이 길고양이의 뜻도 이제 우리가 아는 길에 사는 고양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고양이의 뜻풀이도 수정이 됐거든요. 그동안은 도둑고양이를 그냥 사람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이렇게 이 정도로 정의가 됐었는데 이제는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길고양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길고양이를 부정적으로 부르는 말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셈이죠. 네, 이제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인식 개선 운동을 하고 요구해온 결과인 것 같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 내용 수정은 작년이지만 이전부터 사실 도둑고양이 대신 길고양이를 표준어로 사용해왔죠. 그렇죠. 길고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서 사실 또 우리가 길에 사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인식도 조금씩은 바뀌게 된 것 같고요. 확실히 호명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동네에서 이제 길고양이를 돌보는 모임을 갖는 모습이나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돼요. 또 우리 오늘 출연해 있는 옆에 있는 누리 기자님도 금거북이 골목길에서 길고양이가 쉬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동네 구석구석 골목 같은데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어디 뭔가 좀 비좁고 약간 그늘진 곳에 이렇게 보면 밥그릇이나 물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또 월간 옥인회에서도 길고양이 돌보는 분들 이야기를 담은 적이 있었죠. 네, 저희가 2020년 2월호 특집으로 길고양이 돌보는 분들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네, 표지에서부터 마을과 고양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사에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전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길고양이를 왜 보호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길고양이를 괴롭히고 학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길고양이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귀여워서 보호해야 될까요?
뭐 일단 생명이니까. 네.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선곡해봤는데요. 평소에 좀 좋아하는 곡이에요. 곡 자체가 예쁘고 가사가 고양이의 마음이나 고양이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네.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입니다. 네가 슬플 때 힘겨워할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진 몰라도 두 눈을 한 번 깜빡 큰 눈망울을 반짝대는 나 떠올리는 건 어때 길을 걸을 땐 내 같은 표정 괜히 시무룩해 보이는 게 싫다면 너도 두 눈을 깜빡 세상 모든 게 반짝대는 듯 행복한 표정 지어보려 고양이처럼 그래 나처럼 걱정 없이 살아보면 어때 고양이처럼 그래 나처럼 너도 행복하면 좋겠어 가끔 외롭지 울릴 일도 많지 사람의 삶이란 꽤나 쓸쓸해 보여 그래도 내가 팔짝 너의 무릎에 납작 누워서 널 웃게 만들잖아 너도 알지만 게으른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저 뒹굴기만 해 그래도 나는 항상 네가 어딨든 너를 생각해 널 많이 사랑하고 있어 고양이처럼 그래 나처럼 걱정 없이 살아보면 어때 고양이처럼 그래 나처럼 너도 행복하면 좋겠어 고양이처럼 그래 너처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어 고양이처럼 그래 너처럼 나도 행복하면 좋겠어 고양이처럼 그래 나처럼 걱정 없이 살아보면 어때 고양이처럼 그래 너처럼 나도 행복하면 좋겠어 네, 우리가 앞서 길고양이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면서요. 그쵸. 네. 그냥 고양이가 귀엽고 예쁘기만 해서 밥을 주고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길고양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누군가 길고양이 너 왜 도대체 고양이한테 밥 줘? 라고 이렇게 항의했을 때 논리적으로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거리에서 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텐데 물론 저는 얼마 전 밤에 옥천 읍내 한 상가 앞을 지나다가
쥐 한 마리를 보고 화들짝 놀라긴 했었는데요. 네, 거의 없으시죠? 네, 저는 거의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동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필리핀에서 잠시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쥐를 엄청 많이 봤었고 사실 진짜요? 거의 많은 쥐를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쵸. 요즘은 쥐를 보기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쥐의 천적은 누구죠? 아, 다들 아시다시피 톰과 제리 등 다양한 소재로 등장할 만큼 유명한 동물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양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고양이가 쥐의 천적이죠. 고양이는 쥐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으로 쉽게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종의 방어선이 되는 거고요. 요즘 쥐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니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네, 쥐는 굉장히 하수구 안에도 진짜 많고요. 그냥 밤에 나와서 걔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길 가다 밤에 쥐를 봤던 것처럼. 다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유에 저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인간과는 공생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길고양이가 특정 구역에 있게 되면 그 구역에는 쥐들이 하수구나 어쨌든 지하 땅 속에는 이렇게 땅 아래에서는 살 수 있어도 그 위로는 잘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 내뿜는 이제 분변에 들어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태생적으로 쥐에게는 그러니까 쥐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천적이니까 그런 냄새나 호르몬을 맡게 됐을 때 위험을 인지하게 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고양이가 있는 골목에서는 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생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됐을까? 또 함께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또 사실은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네, 누리 기자님이 쥐의 천적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랑 맥락이 좀 다 있는데요. 그냥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에 살던 인류가 10,000년 전에 사막 고양이를 가축화하면서 살게 됐다는 추측도 있고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때부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유가 고양이는 뱀이나 쥐, 곤충 등을 사냥하기 때문에 농경 사회가 확대되면서 함께 고양이 사육이 확대됐을 것이며 로마 시대에는 선박에서 쥐나 해충 등을 방제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서 그 루트를 통해서 퍼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고양이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기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때부터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게 됐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뭐 불교 경전을 쥐들이 갉아먹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절에서 이제 처음에는 고양이들을 데려다가 놓고 길렀던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집에 사는 고양이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1970년대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죠. 당시 이제 쥐 퇴치 운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뭐 집집마다 혹은 뭐 하루 한 집 걸러서 길고양이를 길고양이가 아니네요. 집고양이를 기르게 되는 그런 풍경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필요해서 많이 함께 살게 된 고양이인데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많다면서요? 그쵸. 일단 고양이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일단 고양이를 특히 좀 어른들은 고양이를 많이 좀 싫어하시거나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 눈이 무섭게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고양이 눈 우주가 담겨 있는 눈인데 너무 그러니까요. 예쁜 눈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고양이를 싫어하시기도 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근거북이길 한쪽에 처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길가에다가 한번 만들어 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들어 두고 한 3, 4주,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결국은 통째로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기 전까지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매일 밥그릇이랑 물그릇이 엎어져 있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이거를 발로 찼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게 지나가다가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계속 그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제 내놓을 때마다 계속 발로 차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발로 계속 차고 막 되게 싫은 티를 그렇게 막 냈는데 눈치 없는 제가 눈새인 제가
계속 길고양이 급식소를 밖에서 닦아서 다시 놔두고 집 닦아서 다시 놓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결국 그걸 통째로 훔쳐가셨어요. 그렇게 좀 네, 길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런 오해 때문에 싫어하시는 경우들 또 뭐 고양이가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뭐 울음소리가 싫다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일단 많이 싫어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고양이가 뭐 지저분하다던가 아니면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수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그럼요. 네, 고양이 실제로 보면 사람보다 더 깨끗해요. 맞아요. 그쵸? 네, 네. 고양이는 이제 스스로 몸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또 털도 이렇게 다듬잖아요. 그렇죠.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고양이 침에 세정 작용을 하는 음.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보기에만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위생 관리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제 그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만 또 화장실로 쓰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쓰잖아요. 네. 저희 고양이 2마리 있는데 네. 꼭 어떤 녀석이 간 화장실에는 다른 녀석이 가지 않아요. 아하, 어머, 저희 집 애들은 밥그릇을 분리해서 써요. 맞아요. 밥그릇도 따로 써요. 네, 그리고 원래 첫째 고양이는 화장실도 이제 한쪽에는 대변만, 한쪽에는 소변만 보는 식으로 이제 쓰기도 했었고,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 굉장히- 녀석은 네. 어디든 가고 싶어서 맞아요. 다른 녀석 맞아요. 다른 녀석 때문에 네. 그 루틴이 깨졌는데 네. 진짜 굉장히 똑똑하고 또 굉장히 깨끗합니다. 얘네들이 맞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는 또 고양이가 굉장히 또 조용한 동물이거든요. 말이 없고 애들이 냐옹냐옹 하고 오는 것은 사실 그 뭐 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한테 말을 걸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냐옹냐옹 이러면 이제 뭐 배가 고프다 아니면 반갑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니면 간식을 내놔라 뭐 약간 이런 류의 뭔가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 뭐 발전기 때 울음이나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보통은 사람에게 말을 걸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혹시 길을 가다가 모르는 고양이가 나를 보고 냐옹 하면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울음소리의 종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르다. 맞아요. 네. 네네. 근데 아까 언급하시긴 했지만 길에서 다소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발전기 때 울음소리 아니면 영역 싸움을 할 때잖아요. 중성화 수술로 줄일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TNR 사업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TNR 사업은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한 다음에 그 잡아온 그곳으로 다시 좀 풀어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TNR 사업을 왜 이렇게 하냐면 고양이는 일단 영역 동물이라서 원래 살던 곳에서 살아야 네, 가능하고요. 그래야지 이 고양이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이런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TNR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됐던 건 2002년이에요.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도입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07년, 2008년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이 TNR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 서울시가 TNR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약간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혹시 저번에 아실까요? 들었어요. 네. 그 여러 고양이들이 집단적으로 죽음을 네. 2006년이고요. 서울에 있는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사건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네. 2006년에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도 당연히 이제 길고양이들이 살았는데 이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지하에 이제 버려진 공간이 있었나 봐요. 여기서 살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이 애들은 나와서 이제 먹이 활동도 하고 지하에는 또 뭐 사람이 쓰는 공간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잠도 자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 주민분들이 계셨던 거죠. 이분들이 그 지하실의 출입구를 모두 다 용접해서 막아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길고양이를 가둬서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한강맨션 사건이 나중에 세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한 비판 여론이 일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TNR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이 됐어요. 근데 그 어쨌든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아니지만 아파트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 이제 4인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도 이 광경을 아마 봤을 텐데 아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비교육적인 활동 이 일을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발생하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TNR 사업이 도입이 됐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TNR 사업을 정식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TNR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가 시끄럽다 혹은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거나 하는 문제로도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또 TNR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랑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길고양이가 일단 시끄러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평소에 조용해요. 근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소리 지르듯이 네. 우는 것이 영역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발전기 울음소리인데 영역 싸움이나 발전기 울음소리나 모두 다 이제 중성화 수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이 번식 본능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평소에는 얌전하던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헐크처럼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뭐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TNR 사업을 해야 이 고양이들도 덜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소음 문제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이 TNR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사업이 급식소 사업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뭐 수술만 해주면 되지 밥은 지들이 먹으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어느 한 지역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역에 있는 고양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식소 사업이 일단 필요한 거죠. 그쵸. 급식소를 밥자리를 만들어놔야 여기 이 동네 이 마을에서는 몇 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일단 개체수 파악이 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급식소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지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 뜯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길고양이 관련된 강연을 갔다가 시민 기자로 취재를 했을 때 들은 사례가 좀 생각이 나요. 그 횡성군에 있는 주무관은 TNR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군비를 추가해가지고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주민은 체계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서 좋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울음소리들이 줄어서 좋아한다. 사업을 잘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이은경 주무관도 TNR과 공공급식소 사업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마을 갈등 완화 효과가 확실하다면서 이제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는 고양이들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근데 얘들은 몸에 뭐 더러운 게 묻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애들이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뜯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 봉투 뜯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 고양이들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죠. 근데도 이제 그거를 막론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그러니까 무릅쓰고 쓰레기 봉투를 뜯게 되는 것은 결국 먹이가 없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 통해서 그러니까 사료를 잘 챙겨주게 되면 냄새도 사실은 뭐 배변으로 인한 냄새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요. 훨씬 더 깨끗하게 거리를, 환경을 관리할 수 있고 쓰레기 봉투도 당연히 뜯지 않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길고양이 음식들이 없어진 데는 사람의 책임이 있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뭐 쓰레기 봉투를 뜯고 뭐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배출을 어쨌든 깔끔하게 잘 해내면 걔들이 뜯을 일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뜯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길고양이가 사실은 길에서 살게 된 원인을 우리가 또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길고양이가 이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퇴치 운동하면서 이제 우리와 많이 살게 되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길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집고양이들이 길고양이로 바뀌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1997년인데 언제 무슨 일이 터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7년입니다.
1997년 IMF.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가게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기르던 그 고양이, 뭐 고양이뿐만 아니었겠죠 당시에는. 그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또 고양이의 특성이 참 여기서 독특한데 개랑은 좀 많이 달라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개체이다 보니까 어쨌든 야생에서도 스스로 좀 빨리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도 잘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안 되겠네요. 어쨌든 스스로 빨리 적응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길에 사는 고양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양이들을 집에서 기르시던 분들이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 지금도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개체 수가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개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중에는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 사람이 좋아서 기르다가 뭔가 좀 본인이 뭔가 다른 일이 생기거나 뭔가 다른 뭔가 사정이 생기면 그대로 길에 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길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길고양이를 싫어할 수는 있겠어요. 네, 싫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싫어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길고양이를 너무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건데요. 동물보호법상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길고양이가 밥을 못 먹게 하거나 길고양이를 괴롭히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죠. 2021년 2월부터 또 강화됐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사실 뭐 우리가 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가진 그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길고양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길고양이가 도시에 없으면 쥐가 창궐하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뉴욕에서 쥐가 창궐했다. 네,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예전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강연할 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고양이들 뭐 파리나 이런 곳들에 그 길고양이들이 사라지면서 길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쥐가 쥐떼가 막 생겨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고양이들을 길에서 기르게 되는. 그 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영국은 총리 관저 사저 이런 데서 길고양이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입양해서. 그리고 고양이에게 직책을 줘요. 뭐 제가 그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걔들을 따로 이제 공식 페이지도 있고 쥐를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공식적인 직책으로 고양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 쥐를 잡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뭐 가끔 뭐 뉴스 영국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재미있는 뭐 뉴스 짧은 읽을거리로 뭐 제가 최근 영국에 지금 그 일을 하는 고양이 이름이 릴리인가 아무튼 그런데 제 이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릴리 그 쥐 잡지 업무 태만으로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릴리 이러면서 이제 거기 관저 이렇게 앞에 누워 있는 그런 사진들 약간 재미있는 뉴스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 영국의 외무성 수석 수렵 보좌관. 아, 네 맞아요. 수렵 보좌관입니다. 네. 맞아요. 수렵 보좌관. 쥐를 잡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고양이 공무원으로서 네, 맞아요. 임무를 다 하다가 네, 이게 농담이 아니다. 이 뉴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BBC입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실제로 페이지가 있다니까 홈페이지 네. 공식 페이지가. 네,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냥 뭐 외국 사람들 유머 감각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인간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고양이들과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 한 장면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차피 그리고 도시에서
우리 필수적인 공동체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 그러니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길고양이 보호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한 정책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관련해서 되게 또 다양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뭐 TNR 사업이나 급식소 사업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 이제 강동구나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길고양이 보호 정책을 펴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길고양이 화장실을 따로 또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같은 데가 그렇죠. 길고양이 쉼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들도 이제 국내에서도 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또 교육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이나 청소년이 네. 자연스럽게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체득하고 또 이거랑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 같은 것 경우도 당연히 이런 길고양이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다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어쨌든 자연스럽게 체득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갈수록 세대를 계속 거듭해서 내려갈수록 생명 존중 사상 같은 걸 좀 많이 잃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요즘에 뉴스들 보면 사건 사고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좀 흉악 범죄들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생명을 좀 가치 있게 다 생각하는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결국 그 부족하기 때문인 건데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활동을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하는 것을 만약에 봐왔다. 그걸 보고 큰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가치관 형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대부분 시작 단계가 동물을 네, 맞아요. 괴롭히거나 동물학대범은 결국은 인간을 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동물보호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너무 솜방망이 고양이 앞발로 맞는 것보다도 약한 그런 처벌이라서 이거 좀 강력하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해서 또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동물학대범인데 아직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학대범이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은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아직 사람을 죽일 힘이 없어서 동물만 학대하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힘을 갖게 되면 당장의 우리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 약간 조금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면 2020년 2월호에 이제 길고양이 보호 운동이 생명권 운동인 동시에 풀뿌리 운동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 홍성 같은, 그러니까 충남 홍성군 이런 곳에서는 이제 작은 마을 안에서 길고양이 보호 운동을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보호협회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시고 길고양이들 뭐 유기된 그 고양이들 구조해서 길러 이제 깨끗하게 이제 또 잘 그 케어를 해서 다른 집으로 뭐 입양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일본 같은 곳에서도 이제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마을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는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있는 이제 질병을 매개 할 수 있는 쥐를 막는 고양이를 우리가 보호하는 활동, 공익적 활동으로 이걸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이 활동 통해서 마을 커뮤니티와 계속해서 좀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길고양이 다큐멘터리 찍으셨던 조은성 감독님이 소개해 주셨던 사례였는데, 그 매일매일 어르신들이 나와서 길고양이 밥그릇도 치우고 이렇게 물도 채우고 주변에 청소도 하고 밥도 새로 주고 하는 활동을 하시는데, 그 하루는 맨날 나오시는 이제 할머니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왜 할머니가 안 나오시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래도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그 이상은 없으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할머님이 그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 마을 자체적으로 이 보호 활동을 뭔가 좀 지원하고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면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도 누구도 뭐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길고양이 보호가 사실은 공동체 활동의 여러 관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성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활동하면서 마을을 좀 더 구석구석 좀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같이 또 교류하고 때로는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우리 마을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랑 뜻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배척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성원으로서 좀 화합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또 진행되는 움직임도 있고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경험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좀 많이 이어지고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수 PD님은 어떤 종류의 길고양이 보호 활동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옥천구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학교나 청소년이랑 연결해서 진행하는 길고양이 보호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옥천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고양이를 돌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리 기자님 혹시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골목 안에 같이 사는 길고양이를 한번 좀 찾아보고 급식소도 만들고 뭐 화장실도 만들고 TNR 사업도 좀 같이 진행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누군가와 또 같이 연결되고 같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교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과 이런 활동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지역의 또 다른 세대들을 하고도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마을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세대가 소통하고 또 교류하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간에 좀 요즘 참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대화도 하고 만나면서 길 가다가 또 한번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러면 또 되게 재미있고 살기 좋은 뭔가 즐거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게 청소년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어른들한테 대화를 걸게 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여러 가지로 길고양이를 매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건 아까 여쭤보려다가 살짝 다시 생각난 질문인데 TNR 얘기를 계속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TNR의 중요성을. 근데 TNR은 어쨌든 중성화를 하는 것이니까 비인도적인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네, 그거에 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뭐 결국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럼 TNR이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비인도적이라서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결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거잖아요. TNR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대로 괴롭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고 또 누군가는 그걸 이유로 길고양이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TNR을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TNR 사업을 뭐 10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또 한번 다시 재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는 그때 돼서는 또 상황이 달라질 테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TNR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뭔가 이견이
없는 게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길고양이들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발정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내는 동물이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그 여자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로는 그냥 발정기에 생리통 굉장히 극심한 생리통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쨌든지 간에 빨리 그 짝짓기를 해서 이 발정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건 개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성 질환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궁축농증이라던가 이런 병들이 결국 좀 발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수명이 좀 더 짧아지는 경우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죽게 되기도 해서 오히려 TNR이야말로 굉장히 인도적인 길고양이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길고양이 돌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돌보진 않더라도 이제 기여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보면 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2PM의 우리 집 듣고 오려고 합니다. 네. 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connect, get the connect, get the connect, get the connect.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connect, get the connect. Oh yeah, get the connect. 네가 나타나서 내게 무관심인 척 아닌 척하는 게 좀 그래. 네 맘은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은 나는 그래. Oh yeah,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날 따라와. 이 시끄러운 곳을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 나쁜 맘은 앞서 널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속너와 헤매고 싶어. 네 눈빛과 몸짓다 네가 하는 말보다 빨라. I know you want me to. 맘을 숨기지 마. You know I want it to. You don't wanna waste your tim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너를 데리고 가는 길에 나는 몰래 미치겠어. I go, you go, we go, baby. One more time. 우리 집으로 손을 꼭 잡고 올라가는 이 길에 난 미치겠어. I know, you know, we know, baby.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baby.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죠? 네, 혹시 좋네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누리 기자님이 춤추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나중에 꼭 한번 봐주세요. 네. 제대로 쳤어야 했는데 네, 너무 아닙니다. 찔끔찔끔 쳐가지고 아유, 잘 네.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네. 네, 어쨌든 옥천에도 이렇게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캣맘, 캣데디 아니면 이제 캣헬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옥천에도 이런 분들 되게 곳곳에 계시고요. 집이나 뭐 상가 이런 가게 주변에 사는 고양이들에게 이제 밥을 주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분들. 특히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쥐 때문에. 네, 쥐가 막 나오는데 길고양이한테 밥을 줬더니 더 이상 식당에 쥐가 안 나온다. 이래서 밥 주시는 분들 실제로 많거든요. 오, 맞아요. 그러면 식당 앞에서 밥을 주면 거기 옆에 쓰레기 봉투가 있어도 음식물 많잖아요. 그쵸. 안 뜯는 거를 네, 우리가 밥만 쉽게 먹거든요. 네.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동네 우리 옥천에서 또 캣헬퍼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또 한 분 잠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옥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또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아주 예전부터 길고양이 구조해서 또 기르기도 하시고 입양도 보내고 계시는 권성경 선생님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하게 되셨는지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옥천고등학교에서 영어와 학교양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권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오늘 길고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또 길고양이랑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되었느냐는 거죠? 네네. 맨 처음에 사실은 제가 동물들 다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엔 토끼였어요. 네. 그다음에 토끼, 그다음에 구조원개 백로, 그다음에 비둘기. 백로 비둘기? 네. 이렇게 막 구조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방생을 하는 일을 막 계속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어느 날에 그 시장에 가다가 애기 고양이가 3일 동안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걔를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걔를 구조를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래 있던 곳에다 이렇게 놓아줘야 됐는데 한 일주일 같이 있었더니 고양이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첫째로 들이게 됐어요. 그게 언제 몇 년 전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희한하게 계속 길에서 고양이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둘째를 드리고 셋째를 드리고 넷째를 드리고 그 이 일을 계속 17년을 계속을 했단 말이에요. 17년 전이군요. 네네. 근데 17년 동안 계속 이제 집에 들였더니 이제 집이 포화 상태가 됐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집에 고양이를 들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길에서 죽어가는 애들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길에 있는 애들에게 물과 밥을 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네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벌써 17년 전부터 이제 길고양이를 입양하고 계시고 또 그게 인연이 되어서 또 실제로 네. 길에 계속 살고 있는 고양이들 보호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그러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길고양이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이런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 게 있으셨는지. 네. 네, 가장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장 뿌듯했던 일이 있는데 저희 이제 학교 양이들을 계속 이제 돌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3년 동안 학교 밥을 먹은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걔가 눈이 안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봤던 애니까 정이 들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그 들개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네. 아기를 낳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이 이제 한 달쯤 됐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애를 묻어주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죠.
아이고, 아니, 네, 고양이가 비명을 질렀을 거고 네, 그리고 개들이 막 그 공격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좀 말려주지 하면서 그러게요. 막 원망도 했고 그다음에 아휴, 눈도 안 보이는 애를 왜 나는 구조해서 집으로 안 들였지라는 후회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우울했었는데 근데 걔가 낳은 4마리 아이를 그 지킴이 선생님 2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해서 함께 통닭 넣어가지고 4마리를 다 구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너희들 꽃길 걷게 해줄게 하면서 4마리를 다 좋은 집에다 입양을 보내서 네. 지금 6개월 아, 됐어요. 애들이 다 잘 살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였군요. 아우, 네, 세상에, 그래서 네. 되게 가슴이 아픈데 되게 뿌듯한 일로 기억에 남아요. 그러게요. 그 어미 고양이도 굉장히 그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참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이미 이런 또 활동들 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왜 이런 길고양이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은 이제 길고양이하고 딱히 협소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 사실은 길에 사는 모든 생명에 대한 활동이라고 네네. 보호 활동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냐면 그 사실 그 길고양이 외에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을 원래는 인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지금까지 계속 인간 중심적으로 계속 인간만의 서식지를 넓혀왔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 자동차들을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발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문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길에 사는 애들한테는 이 문명이 되게 위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만든 이런 위협적인 요소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몫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보호 활동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 길고양이 보호 관련해서 지역에 특히 옥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옥천에 가가지고 계속 찾아봤었던 거가 있었는데 네. 과연 옥천에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있는가? 라는 네네. 것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의미의 센터 같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쵸. 없어요. 네. 그래서 옥천 군청 산하에 동물을 입양하고 보호하고 등록을 해주고 또 그 키우는 것에 있어서 좀 관리 감독도 해주면서 또한 역시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교육들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운영하려면 어떻든 간에 어떤 절차들이나 그 필요한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어떤 현실적인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더불어서 시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그냥 유기동물 보호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진짜 지역 공동체에 너무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옥천고등학교에서 길고양이 보호 활동 동아리 함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네네. 네,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캐트롤이에요. 네. 그 캐트롤은 저희가 만든 건데 캣하고 페트롤을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네네. 그 의미는 고양이도 보호하고 학생도 보호하자라는 네. 의미로 그래서 캐트롤이라고 만들었고 네. 캐트롤이라고 만들었고 그게 만들어진 건 3년 전에 그 1, 2학년 19명 애들이 그 길가에 그 임신한 고양이가 네. 아주 말라 있고 네. 걔가 지금 곰팡이 핀 잔반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해서 대전에 와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또 옥천을 갔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함께 구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얼마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름을 링딩동이라고 지었는데 아, 네. 그 새 아이를 공동 육아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 캐트롤을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거 학교에 있는 양이들이 잘 먹고 안전하게 삶을 살게 물과 밥하고 집을 마련해주고 가끔 놀아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사실 그 애들은 와가지고 고양이들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은연중에 생명 존중 의식 같은 것들을 좀 그쵸. 키워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좀 동물하고 같이 좀 교류하고 감정, 네네. 이 동물도 감정이 있는 그리고 네네.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를 사실 배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네네. 학교에서 좀 같이 보호 활동으로 진행한다는 게 진짜 교육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막 그 간식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주고 저도 몰랐는데 막 겨울에 추우니까 핫팩 같은 거 몰래 넣어주고 하는 거 보고 되게 네네. 뿌듯해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정말 너무 보기 좋은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이제 옥천고등학교 캐트롤 그리고 네. 우리 학생들하고 고양이들이 행복한 활동 계속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실 그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내내 우리가 인간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해 왔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입증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되게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져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걸 좀 그 회복하고 그리고 입증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왜 그 가끔 고양이들이 아니면 다른 그 들개나 이런 애들이 도망가는데 되게 애잔한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집 마당에다가 사료 한 그릇, 물 한 사발 딱 놓아주면 이게 굉장히 작은 거긴 한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진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인간의 우월함은 그동안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인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신 게 너무 기억에 남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인간이 우월하다면 다른 생명을 함께 보호하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바쁘신데 전화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권성경 선생님과 전화 연결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좀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거 많으시죠? 네. 이 얘기를 우리 모두 다 좀 같이 새기고 이야기 좀 같이 앞으로도 좀 동네에서 틈틈이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소개해주신 사례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언급해주셨던 누리 기자님이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죠. 그렇죠. 네, 정말로 인간이 우월하다면 이런 길에 사는 생명들까지도 다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옥천군에서도 뭔가 길고양이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죠? 올해 같은 경우 TNR 사업 예산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해 이미 예산이 세워지긴 했었는데 지난해는 10마리인가 15마리인가 아무튼 굉장히 소규모의 예산으로 잡혀 있었고 10마리 15마리로 사실 되지 않거든요. 전주시 이런 효과가 없죠. 그렇죠. 전주시 이런 곳들 잘하는 곳들은 권역으로 묶어서 지금 TNR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판인데 이거 너무 아무튼 그랬는데 그 올해 새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예산이 좀 더 많아져서 그래도 한 100마리 거의 100마리까지 가까이 이제 TNR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잡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길고양이 정책을 옥천군에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법이나 뭐 이런 거 다른 지역의 어떤 조례들을 좀 참고해서 또 제안을 하긴 했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도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이 내용이. 그래도 어쨌든 뭐 하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좀 예산도 더 많이 확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확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고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여러 가지 팁들을 주신다고 해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과 싫어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뭐 갈등 완화 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무조건 이제 길고양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난 고양이 싫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답이 없고요. 이런 분들께는 길고양이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 얘기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좀 상세하게 설득을 좀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분들 계시죠. 생명에 위협을 가해한다거나 간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시는 범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범이 되기 싫으시면 길고양이를 괴롭히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좋은 마음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는데 이게 민원이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밥자리를 좀 더럽게 방치해두거나 하면은 당연히 민원이 될 수밖에 없죠. 뭐 파리가 들끓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거는 뭐 개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굉장히 저렴하게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료들을 조금씩 한 자리 고정된 자리에 주시면 고양이들도 이제 그 자리를 찾아서 와요. 뭐 다른 데 막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밥을 먹게 해주시면 좋고 그 밥자리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주시면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밥자리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 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양이도 불편하고 사람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에 좀 이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밥자리를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또 길에서 살다 보면 그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밥을 주실 때 깨끗한 물그릇도 하나 또 같이 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모르는 마음에 우리가 고양이를 대하는 나름대로는 좋은 마음에 양줍을 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되죠. 네, 고양이를 길에서 주워오는 걸 양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양이가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영역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길고양이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길에서 사는 게 너무 더 행복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길에서 그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어쨌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길고양이 새끼들을 또 이렇게 양줍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길고양이는 또 모성애가 또 굉장히 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들 새끼를 그냥 함부로 주워 오시게 되면은 길고양이 어미가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목 놓아 울면서 막 돌아다녀요. 새끼 찾는다고. 근데 그거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우리가 이상가족도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도 이상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당장 나와 내 자식 혹은 나와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길고양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새끼를 만약에 발견했다 길 가다가 그럼 함부로 데려오시면 안 되고 한동안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짧게는 24시간부터 길게는 뭐 한 3일 정도까지 이틀 3일까지 그 고양이를 좀 두고 봐야지 이 어미가 다시 돌아오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길고양이 어미들도 이제 먹이 사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새끼 고양이들 한쪽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길게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까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며칠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고양이가 다쳤다거나 네. 아니면은 심각하게 어떤 병에 걸려서, 병에 걸린 고양이는 딱 보면 알아요. 막 얼굴이나 이런 거에 개들이 아프면 그루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막 진물 같은 게 막 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눈도 못 뜨고 막 콧물 막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보면 누구나 좀 알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어미가 케어하지 못해서 다른 새끼들을 길러야 하는 상황이라 일부러 새끼를 버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라면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고양이를 함부로 데려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함부로 만지시면 사람 손 타면 그렇죠. 어미가 버립니다. 네, 버리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좀 저는 제 입장에도 좀 황당한데 그래도 그 길에서 엄마랑 사는 것보다 그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게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람이라고 이게 생각하면 그렇죠.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거는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기 때문에 그 고양이들도 낳아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데려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길고양이를 돌보려는 마음과 함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을과 그리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길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막 생각하기보다는 저분은 왜 고양이를 싫어하실까, 왜 고양이를 무서워할까,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해도 한번 좀 풀어보고, 고양이 사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 고양이 눈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걔들 사실 되게 엄청 쫄보거든요. 고양이들 네. 엄청 겁도 많고. 고양이가 먼저 와서 공격하는 경우를 네, 본 적이 사실 없죠. 없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네, 절대 없고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동물도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딱 봐도 고양이와 우리 사람의 덩치 차이가 몇 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고양이들에게 우리가 더 위협적이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편견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다면 이런 걸 좀 대화로 우리가 또 같이 풀어보고, 또 그런 과정 통해서 또 아름다운, 또 살기 좋은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길고양이 특집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저도 재밌네요. 벌써 1시간이 다 갔다니,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다 갔어요. 네, 이제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오기는 이야기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죠. 네, 나중에 또 길고양이나 아니면은 꼭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이진아의 고양이에게라는 곡이고요. 길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이 노래를 통해서 한 번 더 가사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모여 다 모여 난 바람이 좋아 난 태양이 좋아 소풍을 가자 다 모여 맛있는 걸 먹자 위에서 내려와 펄짝 노래하자 섭섭한 마음 잊어버리고 다시